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거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범해 보이는 이 말이 아이의 미래를 깎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에서는 암묵적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 깊숙이 박혀있는 지능에 대한 뿌리 깊은 신념을 말하는데요. 부모님이 무심코 던진 머리는 좋다라는 이 칭찬은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서 지능은 타고난 실체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적인 신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전을 포기하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지능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암묵적 이론을 가진 아이들은 어떨까요? 실패를 해도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전략이 부족했네 라고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증명한 지능의 진짜 얼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 세네 에듀체리. 이 연구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연구팀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아주 유명한 논문입니다. 무려 24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노르웨이 남성 징병 기록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은 연구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 이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첫째로 태어난 남성들이 둘째나 셋째 동생들보다도 평균 IQ가 높게 나타난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IQ 테스트 당시 18세에서 19세였던 첫째들의 평균 IQ는 103.2였고 둘째는 101.2, 셋째는 100점 정도로 서열에 따라서 점수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그 바로 다음입니다. 역시 첫째가 머리를 타고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연구팀은 이 차이가 생득적인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떠한 영향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근거가 아주 확실한데요. 만약에 손위 형제나 누나가 어릴 때 사망을 해서 둘째로 태어났지만 사실상 마지로 성장한 아이들을 살펴보았더니 이 아이들의 평균 IQ는 102.9로 첫째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셋째로 태어났어도 마지로 자란 경우에는 IQ가 102.6까지 아주 높게 나타났죠. 결국 지능은 태어난 순서 그 자체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했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들은 동생을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되고 부모로부터 더 많은 언어적 자극과 기대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 부모의 일대의 관심을 오로지 독점하는 등 더 많은 심리적, 교육적 지원을 얻기 때문이죠.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능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주변의 기대와 자극, 그리고 스스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발달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의 성취를 결정짓는 마인드셋 이야기를 해볼게요. 긍정 심리학에 따르면 마인드셋은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에 대해서 가진 신념이며 이 변화 가능성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 긍정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는 세계적인 교육 심리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 캐럴 드웩 교수인데요. 이 드웩 교수는 지난 30년 넘게 왜 어떤 학생은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또 어떤 학생은 더 강해지는지 이걸 연구해 왔대요. 이 드웩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인간의 성취를 결정짓는 것은 타고난 재능보다 자신의 능력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 즉 마인드셋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드웩 교수는 이 신념 체계를 다음 두 가지 개념으로 명명하며 교육에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첫째, 고정 마인드셋. 지능은 선천적 특성이라서 노력을 해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신념입니다. 둘째, 성장 마인드셋. 지능이나 지적 능력이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에요. 이 작은 신념의 차이가 아이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동일한 성취 상황에서도 개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를 이 신념 체계가 결정하기 때문이죠.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두 아이의 차이를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목표가 다릅니다. 고정 마인드셋 아이는 똑똑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수행 목표에 집착하지만 성장 마인드셋 아이는 실제로 배우는 학습 목표를 지향해요. 둘째,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실패를 내 능력 부족으로 보고 쉽게 포기하거나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실패를 노력과 학습 전략의 부족으로 보고 다시 도전하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셋째, 도전과 비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어려운 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즐기고 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은 타인의 성취를 위협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 비판을 회피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이 높은 아이들은 특히 인지적 유연성이 뛰어나서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가 안 풀릴 때 당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요. 놀라운 것은 뇌과학적인 차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의 뇌가 고정 마인드셋 학생들에 비해서 학습 과정에서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제니퍼 망겔스 박사는 뉴욕 시립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이자 인간의 기억과 학습, 특히 마인드셋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는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망겔스 박사는 단순히 마음가짐이 중요해 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건 관련 전위라는 뇌파 측정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실제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인물이에요.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중에서 어떤 유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뇌가 활성화되는 양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밝혀졌어요. 쉽게 말해서 공부할 때 뇌의 엔진이 돌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학습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의 뇌는 고정 마인드셋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활성화됩니다. 특히 이 아이들은 내가 왜 틀렸을까? 뇌의 학습 회로가 풀 가동됩니다. 실수를 단순히 기분 나쁜 사건이 아니라 뇌를 발달시키는 유익한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 아이들의 뇌는 어떨까요? 틀린 것을 확인하는 순간 학습과 관련된 부위는 오히려 활동이 줄어들고 창피함이나 불안을 담당하는 감정 영역만 자극을 받게 된대요. 결국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 학습 목표를 지향하게 만들고 지능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신 있게 과제를 시작하고 설령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고차원적인 자기 조절 전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 힘, 그것은 바로 뇌의 활성화 수준에서 이미 차이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인드셋의 차이가 단지 문제집 점수에서만 나타날까요? 사실은 아이의 평소 생활 속에서도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친구랑 크게 다투고 집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난 역시 친구 사귀는데 소질이 없어. 걔는 원래 나랑 잘 안 맞아. 라고 상황을 딱 규정지어 버리죠.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믿으니까 아예 관계를 포기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이 단단한 아이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속상해서 울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해내요. 아, 오늘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었나? 내일은 다른 방식으로 친구한테 사과해볼까? 이게 바로 자아 탄력성과 인지적 유연성이 발휘된 모습이에요. 넘어져도 에이,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하고 털어내는 그 마음이 자아 탄력성이고 이 길이 막혔네. 그럼 저 길로 가보지 뭐 하고 생각의 방향을 탁 트는 게 인지적 유연성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친구와의 갈등도 낯선 환경에서 실수도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의 과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패를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비범함. 이건 바로 성격이 아니라 내 능력은 자라난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자, 지능과 재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너 머리 좋아 혹은 머리 안 좋아 이런 결과 중심의 신념보다는 너의 노력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실패에 직면했을 때 괜찮아, 이건 내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신호야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 스스로 자신의 지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비로소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당당한 주인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